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날은 그 첫째 마당의 3장인가요? 4장인가요? 개발 도구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첫 번째 앱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설치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개발 도구인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가 버전별로 갖는 특성들이 어떤 게 있는지, 특징들이 어떻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볼 겁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앱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와 개발 도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교환을 보고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근 버전의 주요 특징, 버전별로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그 버전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버전이 롤리팝이라고 하는 거고요. 롤리팝 이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을 얘기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변해온 것 중에 중요한 특징들을 좀 보게 되면,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기능들이 좀 중요한 기능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프로요라고 하는 거 2.2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단말,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대부분 단말은 프로요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 버전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프로요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저브레드라고 해서 2.3.3 이상의 단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2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버전이고요. 그 이전 버전의 특징들은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입니다. 2.2라고 하는 프로요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깐 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웹 브라우저를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쓸 때 웹서핑, 웹사이트 중에서 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뭐 정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플래시가 동작을 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 플래시가 동작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플래시가 지원이 됐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모바일에서는 플래시를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이폰에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플래시라고 하는 게 보안 때문에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HTML5든 이런 것들을 쓰도록 권하고 있죠. 그래서 PC처럼 플래시가 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도 그래서 사실상 플래시를 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SD 카드에 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는 SD 카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단말의 내부 메모리는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SD 카드라고 하는 쪽으로 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앱을 개발을 할 때도 SD 카드 쪽에 저장을 하려면 소위 권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저장할 수 없고 앱이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앱이든 그 파일을 가져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보안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뭐 필요하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백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앱을 쓰다가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클라우드 같은데 백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지원이 됐다. 그 다음에 푸시 메시지, 우리가 뭔가 앱이나 이런 거 실행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지사항이 날라오더라, 뭐 이런 거 업데이트가 있다고 날라오더라, 이런 것들을 푸시 메시지라고 하고요. 서버 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메시지인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2.3.3 진저브레드, 지금 2.3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3.3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NFC라고 하는 거 나오죠. 우리가 처음 그 안드로이드에 대한 개요를 볼 때 NFC라고 하는 거 봤을 겁니다. 결제 같은 거 할 때 단말기를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결제를 할 때 스마트폰 딱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거, 이게 NFC라고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자, 앞으로도 결제 시장이나 굉장히 많은 곳에서 NFC가 사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콘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요. 그게 2.3.3부터 지원이 되더라. 아이폰보다 안드로이드가 이런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훨씬 빨리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면 카메라, 예전에 후면 카메라밖에 여러분 앱을 만들 때 제어를 못했어요. 지금은 앱에서 전면 카메라도 전부 다 제어해서 사진을 찍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 센서라고 하는 거 요즘 스마트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건강관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데서 센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자, 그 센서 중에 우리가 X, Y, Z로 이게 이 단말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억셀러로미터라고 하는 가속도계 센서가 있는데요. 그 가속도계 센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자이로스코프 센서입니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지원한 게 마찬가지로 이 버전대입니다. 자, SIP라고 하는 건 이제 인터넷 전화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카톡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걸로 통화를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통화를 할 겁니다. 그때 SIP라고 하는 게 나오고, 요즘엔 웹 RTC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그런 것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면 안드로이드의 기본이 아니라 활용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할 기회가 있겠죠. 자, 허니콤이라고 하는 거 3.0입니다. 자, 3.0대로 넘어오면서 이때는 뭐였냐면, 지금 요즘에 이제 태블릿이라고 하는 거 잘 많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작은 화면을 기준으로 항상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큰 화면, 태블릿이라고 하는 거, 아이패드처럼 그렇게 큰 화면의 단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OS를 처음엔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허니콤입니다. 그래서 태블릿용 OS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 허니콤은 스마트폰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간적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4.0으로 오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OS를 통합을 다시 합니다. 이거 나눠져서 가면 이게 개발이 쉽지 않으니까, 허니콤이라고 하는 걸 일단 임시로 만들고 그 다음에 4.0에서 통합을 하죠. 사실상 그래서 최근 버전,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마트폰용 최근 OS는 4.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UI가 확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보던 화면하고 화면 구성이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위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버튼이든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젯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식,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이런 인식 기술이 중요해지면서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이파이 다이렉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와이파이 뭐예요? 무선랜입니다. 그죠? 그게 보통은 AP라고 해서 무선랜 신호를 받아줄 수 있는 걸 기업에서 설치를 하면, 집에도 다 있죠? 요즘에 인터넷 무선으로 되는 거, 집에 지금 와이파이 그 AP가 있으니까 수신할 수 있는 장비죠.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연결해서 인터넷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와이파이 다이렉트라고 해서 와이파이를 쓰는 거를 스마트폰끼리 와이파이로 붙는 거죠. 그죠? 여러분 뭐 테더링 이런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젤리빈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래픽 기능을 점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아이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래픽 개발한 OS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그래픽이 굉장히 빠른데, 안드로이드는 그래픽이 좀 느린 단점이 좀 있었죠. 그거를 젤리빈 단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는 시점이 젤리빈부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젤리빈 이후에 점점 계속 성능을 향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폰의 거의 90% 이상을 90% 이상의 성능을, 그래픽 성능을 보인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림이라고 하는 거, 위에 우리가 그 전화기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위에 스테이터스 바, 상태 바라고 하는데요. 상태 바에 알림 메시지라고 뭔가 공지사항이 오면 여기 딱 뜨잖아요.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알림이라고 하는 게 왔을 때 단순히 예전에는 그냥 글자하고 이미지 하나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눌렀을 때 동작을 어떻게 해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캣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성능을 훨씬 좋게 얘도 또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요.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직접 프린팅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프린팅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이전까지 프린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자, 프린터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에서 직접 프린트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PC처럼
직접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딱 프린트가 되는, 인쇄가 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제약이 많았어요. 이 키캣으로 오면서 거의 PC 수준의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 공간, 스토리지라고 하는 그쪽을 접근해서 뭔가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하는 기능들이 보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센서가 뭐예요? 점점 이제 센서가 중요해집니다. IoT라고 하는 거, 사물 인터넷, 요즘에 뭐 뉴스 보시면, IT 뉴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전부 다 센서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센서라고 하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LBS,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해서 내 위치나 주변의 커피숍 찾기 뭐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 GPS를 쓰고 그다음에 센서를 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아요. 그래서 이 센서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이면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면서 할 것인가가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키캣부터 좀 센서가 사용하는 배터리 소모를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롤리팝이라고 하는 것,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요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인데, 제일 큰 거는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가 4.0대로 오면서 UI가 확 바뀌었다고 했는데, 다시 또 한번 싹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UI 트렌드, 그래픽 디자인의 트렌드를 따라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성능이 또 좋아졌어요. 예, 그래픽 성능은 안드로이드가 아이폰보다 느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거를 성능을 좋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성능이 좋아지면서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그 그래픽의 성능이라든가 처리하는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